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타타모터스입니다. 자, 일단 인도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구는 전 세계 2등이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로 보면 탑5 안에도 이제 들듯 말듯한 그런 여전히 좀 경제 후진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인도의 성장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GDP 성장세만 좀 보더라도 중국보다 인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의 성장 국가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단기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흐름인지에 따라서 또한 그 국가의 잠재력을 달리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장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로 인구 구조예요. 인구 구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한국만큼 심각합니다. 일단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그 못지 않아요. 지금 인구 피라미드만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인도가 이래요. 인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가 이렇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제 중위권이 가장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이렇죠. 예, 중장년층이 가장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한 이 정도? 거의 암울하죠. 참고로 미국도 이렇습니다. 미국도 약간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양호해요. 그런데 중국은 신생아가 없고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란다. 동아시아 국가의 한국, 일본, 중국 세 국가가 인구 구조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중국의 쇠퇴는 물보다 뻔하다. 다만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어디가 이길지는 다 생각하고 있고 멤버들께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인도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성장세가 중국은 꺾입니다. 중국은 6%, 7%의 성장세가 앞으로 영원히 꺾일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도는 매년 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뭐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올해에도 당연히 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판매량이 터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 자체가 10% 이상씩 성장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인도가 유일합니다. 그 어느 국가도 자동차 시장이 10% 이상씩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인도는 지금까지 자동차가 생활화되지 않았었고 거의 대부분 오토바이를 끌었었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점차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풍요로워지고 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위험한 오토바이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한 자동차로서의 그런 역할을 점차 중시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드릴 타타 모터스는 인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인도에 이제 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타타모터스는 인슬라라고 합니다. 인슬라. 그러니까 인도의 테슬라죠.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차고차고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인도는 전기차를 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국의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좀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도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시장을 일본과 한국에 먹혔어요. 1등이 일본 기업이고 2등이 한국 기업입니다. 그만큼 뭐 현대차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규모가 클 뿐더러 이제 뭐 기계라던가 무기라던가 뭐 군용차라던가 좀 더 나아가서 뭐 UAM이라던가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IT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좀 더 나가서 이제 컨텐츠까지 자동차 산업에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국가적으로 놓칠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뭐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파생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오염도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심각한 국가이고 인도 정부가 좀 인정했어요. 이 대부분의 이러한 공기 오염의 원인으로 하나는 바로 노후화된 이런 오토바이라고 하죠. 노후화된 이륜차와 그리고
매연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30% 그리고 버스 상용차의 40트럭입니다. 버스 트럭의 45%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참고로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 못지않게 정부 정책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부의 힘이 정말 강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전기차 비중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의 전기차 비중이 10%면은 앞으로 10년간 최소 3배 정도는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자동차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3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이 전체 자동차에서 1%밖에 안 돼요. 심지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수도 전체 자동차 수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1%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앞으로 10년간, 2030년대까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30배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도. 지금의 성장세를 보자면 자동차 수가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40배가 증가할지 50배가 성장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인도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이고, 그 어떤 국가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국가는 인도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 쉽게 열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현재 전기차 시장만큼은 인도의 토종 기업들에게 밀어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의 전기차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의 기술력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타타모터스가 인도의 전기차 시장의 70%가량을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먹고 있는 거죠. 참고로 시가총액은 20조 이하예요. 20조. 20조가 안 됩니다. 자, 중국의 니오, 샤오펑, 리오토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은 200조예요. 200조. 약 200조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시장을 저는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그런 드라이브라던가 혹은 중국의 경제 성장 능력 그리고 기술력을 봤을 때에는 물론 인도보다 더 뛰어난 시장인 것은 맞아요. 다만 앞으로의 성장세라던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구조를 봤을 때에는 저는 인도 시장도 중국 못지않게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다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그때 분석해드린 기업이 죄다 100% 이상씩 상승하긴 했습니다. 저 역시나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봤었었고, 여전히 저는 인도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투자할 기업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도 많은 것이고요. 자, 전기차 3인방이 200조 원인데 인도의 70%가량의 전기차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타타모터스가 20조가 안 돼요. 앞으로 시장 규모는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차이. 참고로 니오, 샤오펑, 리오토만 전기차 하는 게 아니죠. 상해자동차, 지리자동차, BYD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평가죠. 매우. 사실상 자동차 생산량을 보더라도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기준으로 인도가 이제 독일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 전망이 있어요. 당연하다고 보고 있죠. 중국이 압도적인 1등이고 일본과 중국의 차이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인도와 독일의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저는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를 때마다 특히 5년 정도 지났을 때에는 당연스럽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2등을 이제 인도 시장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타타모터스의 시장 가치 역시나 꽤나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먼저 정부에서 제안한 게 있어요. 테슬라가 바로 가서 그냥 공장 짓고 테슬라 팔아버리면 당연히 또 테슬라에 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서 그걸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인도도 정부가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럼 무엇을 먼저 해주겠다고 인도에 제안을 했느냐? 인도의 인프라 시설, 인도의 전기 충전소를 다 깔아주겠다고 밝혔어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서라도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까는데 전기충전소를 까는데 합작 법인이 타타모터스입니다. 타타모터스. 물론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타타모터스 측에서도 부인을 안 하고 있고요. 테슬라 측에서도 부인을 안 합니다. 지금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건 최소한 협약이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설사 이런 것들이 억울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도 시장의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커가는 것이고, 거기서 압도적인 1등은 타타모터스이고, 특히나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좀 5위권 내외의 그런 쭈구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상용차라던가 그러니까 트럭이라던가 아니 버스 점유율도 대략 한 45%가량 되기 때문에 인도가 경제가 앞으로 더 커간다면 그리고 앞으로 정책으로서 밝히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압도적인 투자가 2천조 이상 투자합니다. 인도도 밝혔어요. 2천조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때에는 당연히 트럭이라던가 물류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타타 모터스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저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다들 아시죠? 이제 매도, 추천 리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 트럭, 그리고 버스 시장에서도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럴 때에는 나쁠 건 없다.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가총액이, 현재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고평가이냐 저평가이냐 그리고 인도의 경제 성장력이 지금처럼 6% 이상씩 나와줄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그리고 정부의 드라이브와 정부의 강력한 그런 의지를 봤을 때에는 꾸준히 이제 5%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 1등 국가 경제 성장 1등 국가는 중국이었지만 앞으로 인도가 성장률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인도와 중국 간의 그런 패권 전쟁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히 군용에 대한 투자를 아낄 수가 없는 것이고 군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 자동차이고요. 군용차를 타타모터스에도 대부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군용차도 거의 독과점 기업이에요. 타타모터스가. 그만큼 여기에 대한 수혜는 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이 신규 기업 3인방이 200조 원, 대략 시가총액이 200조 원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타타모터스는 그에 반해서는 훨씬 더 적은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역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꽤나 좀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고 저도 중간중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꾸준히 챙겼었죠. 다른 인도 기업에 비해서는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제가 그 전에 영상 찍어드린 것들을 보시면 200%는 우습게 올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저는 수익 실현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다른 이제 혁신적인 인도계 기업에 비해서는 오른 게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멀었죠.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을 봤을 때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막 추세를 돌파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은 가격대로 이제 볼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에도 만약 하락했을 때 떨어질 구간이 꽤나 많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수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은 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기회는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TM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타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제기어와 랜드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어가 이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이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그다지 밀릴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GM, 폭스바겐, 현대차,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은 많은데 이러한 부족한 점을 저렴한 가격으로 메꾸고 있어요. 참고로 현대차가 이 인도에 진출한 전기차들을 보면 대부분의 가격이 하나 기준으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4천만 원. 근데 타타모터스의 전기차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부족한 기술 부분을 이렇게 가성비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도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저렴한 가격 정책을 펼침으로써 인도의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올렸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차의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밖에 안 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세는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와 그리고 타타모터스가 이제 전기 충전소 쪽에서 이제 협업을 한다라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참고로 타타모터스의 자회사가 타타파워예요. 타타파워는 이미 친환경 에너지 생산 인프라 쪽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1000개 내외로 충전소를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도 같이 타타모터스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안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인프라 사업도 타타모터스가 해주고 있지. 그리고 정부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자동차 산업도 타타모터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해주고 있지.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테슬라와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더 폭등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테슬라와의 그런 협업이 백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인도 자동차 시장이 이제 얼마나 좀 커지고 있냐면, 자, 대한민국의 가장 1등 기업 현대자동차가 있죠. 현대차에서 가장 큰 해외 시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현대차에서 가장 큰 해외 시장은 미국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닙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인도예요, 인도. 현대차가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가장 큰 해외 시장은 인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커나가고 있고,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일반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서 굉장히 크게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판매 기준으로 인도의 타타모터스가 현대차를 이겼습니다. 타타모터스가 4등에서 지금 3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저는 매년 10% 이상씩 자동차 회사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그중에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최소 30배 정도는 큰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현대차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지막 테슬라 역시나 이제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선물 보따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괜찮은 그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테슬라보다는 타타모터스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을 좀 보더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온 것은 맞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이 라인 때, 물론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 때부터 $13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관심 구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월봉을 보더라도 이미 추세는 다 돌파했어요. 추세는 다 돌파한 상황이고, 여기서의 그런 추세를 이제 지키느냐 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추세까지만 이탈을 좀 내려와 준다면 역시 $18대 전후, 18달러 전후, 좀 더 공격적 $20대 전후, 마지막 $13대 전후까지는, 그러니까 $20에서 $13대 전후까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른데 요즘에 좀 빨리 하는 이유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영상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제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긴 영상을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영상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분석, 타타모터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